제가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배신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그것도 제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제 딸들이라고 철저히 믿고 키워온 3아이가 모두 제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제 길을 꿈꾸며 다시 새롭게 사랑했던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송두리째 사기당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죽고 싶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포기했을 법한 엄청난 시련들이 제게 연이어 닥쳤지만,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많은 공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다가 먼 친척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인 그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수줍은 미소 뒤로 감춰진 단아한 모습,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 한마디마다 배어나는 따스함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후 자주 만나며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품게 되었고, 마침내 1년 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3년쯤 지나서 인근 도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별다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둘이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단골 손님도 많이 늘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여 가게는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큰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고, 딸 셋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집안은 항상 행복으로 넘쳤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가족들과 여행이나 낚시를 가기도 하고 외식도 자주 하는 등 지극히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때의 저에게는 의심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하리라는 낙관적인 생각 등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성실하게 살면 언제나 보답해주는 것이라 굳게 믿었고, 제가 쌓아온 이 소중한 일상들이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의 사소한 변화로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핑계로 외출하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화장에도 전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듯 했고, 새로운 옷을 구입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의심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일과 가게를 같이 운영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아내에게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일은 매일 밤 하루 매출을 정산하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장부와 실제 현금이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깜빡한 것이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없던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아내에게 혹시 급한 일로 돈을 가져간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늘 모른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외출은 더욱 빈번해졌고, 때로는 늦은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인들 또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했지만 이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견딜 수 없는 의혹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을 할 때 멀찍이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내 불안한 의심이 맞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불행하게도 적중했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이 일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남자와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세 아이의 엄마가 저 모르게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내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모른 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미행했던 사실과 목격했던 사실을 모두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침착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첫 직장에서 만나 사귀어온 첫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 왔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결혼한 것은 부모님의 강요 때문이었고 진정한 사랑은 그 남자에게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차갑고 담담한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사랑과 가정이 아내에게는 그저 의무와 체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가게에 서 있어도 손님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었던 것이 그녀에게는 짐이었고 저에게는 사랑이었던 것이 그녀에게는 체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서로에게 고통만 주고 있잖아요. 이혼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어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미 산산조각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음에 나온 아내의 제안은 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들 유전자 검사를 해봐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의미심장한 제안에 갑자기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온갖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20년 이상 키워온 세 딸들이 제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저에게 잔혹한 진실을 선사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딸 모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제 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던 제가 사실은 남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느꼈던 절망감을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저는 선천적인 무정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후 태어난 세 딸 모두 다른 남자의 핏줄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저를 속여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저와 닮은 점을 찾으려 애쓰던 순간들, 딸들이 제 성격을 닮았다며 흐뭇해하던 기억들, 그들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날들. 모든 것이 허망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믿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자책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상적인 남자였다면, 만약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아내가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았던 것이고 제 무능력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받아들이고 집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가게도 아파트도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아이들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핏줄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20년 가까이 아버지로 살아온 책임만큼은 다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제가 아버지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들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빈손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난 후 저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일은 건설 현장에서의 막노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농사일로 단련된 체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반죽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마저도 제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마음의 상처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혼자 살게 되면서부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식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집 근처 식당에 매일 정기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식사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가면서 서빙하던 아주머니와 서서히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게 유독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나중에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 서로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10여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혼자 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야외 외출도 함께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와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로 홀몸이라 하루가 멀다 하고 뼈와 살이 타는 기쁨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횟수가 더욱 잦아지면서 재혼을 하기로 서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마치 부부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무한 신뢰하였고
어차피 재혼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합계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통장을 모두 맡겼습니다. 우리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고, 우리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지낸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인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녀에게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자꾸 대답을 회피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과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자기는 가기 싫은데 친구들의 성화에 모시겨 같이 가기로 한 것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부터 그녀에게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지에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참을 수 없어 아내가 함께 갔다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갑작스런 전화에 당황하며 여행 가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은행에 달려가 확인해 보니 3억 5천만 원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1년여 동안의 모든 것들이 연기였던 것입니다.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지인들에게 연락해보고 그녀가 자주 가던 곳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녀의 행방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알아낸 그녀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과 이혼했다는 그녀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었고 그 주소지에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유부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녀가 그런 사건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치욕적이고 참담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여자를 쉽게 믿고 이런 꼴을 당했는지 한없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시련이 연이어 닥쳐오는지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60이 가까운 나이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기를 당하고 난 후 저는 오랫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며 낮에는 일용직 일을 하고 밤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이럴수록 정신 차리고 일어서야지 마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갔습니다. 돈을 쓰는 일이 많지 않으니 금세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또다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위인 71세였고 약 30년 전 사별하고
41년 동안 홀로 외롭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재혼하기는 싫고 서로의 집으로 왕래하면서 때로는 부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리라는 그 묵묵한 신뢰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도 시간이 지나면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